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새해가 이제 밝았어요. 새해가 밝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또 국민일보가 발표가 났고, 국민일보에 최종 합격을 하신 우리 교육생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뿌듯하게 지난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남아 계신 우리 교육생님들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잘해주시고 있고, 열심히 잘 참여해주시는 만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곧 머지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여러분도 그러한 축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특히나 뭐 한 교육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경제 최종 면접을 떨어지고 약간 저랑 이제 마지막 국민일보 이제 면접 코칭을 제가 직접 해드렸는데, 그때 약간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떨어지는 게 정말로 비참하거든요. 진짜 심지어 내가 서류 필기 넘고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 상실감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종 면접은 여러분 그냥 내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최종 면접은 이제 끝났다,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거기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상실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떨어질 거면 차라리 광탈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서류에서 광탈하는 게 낫지, 이게 만약에 필기 붙고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상실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서류 떨어졌을 때 상실감, 필기 떨어졌을 때 상실감, 그렇죠? 그리고 면접 떨어졌을 때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서류 필기 단계에서는 그냥 뭐 내가 딱히 한 건 없잖아요. 그냥 뭐 서류 쓰고 면접 보고, 서류 쓰고 필기 보고. 근데 면접은 내가 정말 큰 기대와 꿈을 부품고 가요. 정말로 난 이제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다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그 기대감이 박살이 나는 거죠. 딱 떨어졌을 때, 불합격通知통보를 받았을 때 그 기대감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 상실감과 우울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 그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냥 그날 하루는 술만 먹었어요. 너무 그냥 지치고 뭔가 힘들고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뿌리가 뽑히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좌절과 슬픔이 오래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가요, 보통 학생들이.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상담소에 어떤 질문도 많이 와요. 그렇게 질문 많이 오는데, 멘탈 관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펑펑 울고 술을 마시고 그냥 그렇게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다시 책가방을 들고 숙취에 쩔은 상태로 책가방을 들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를 최종 합격으로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진 않았어요. 당연히 딴 생각 많이 들고 잡생각 많이 들고 힘들고 지치고 뭔가 하기 싫고, 내가 또 이걸 또 해야 돼? 또 책가방을 메고 또 내가 또 도서관으로 가야 돼? 그 도서관으로 하는 그 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정말 억만금 같았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채용 연계형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연계형 인턴을 하고 한 6주 정도 인턴을 마친 다음에 그때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 상실감은 정말 커요. 이거는 왜냐면 채용 연계형 인턴이 되는 것도 서류 넘고 필기 넘고 면접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거는 채용 연계형 인턴, 저는 인턴까지 했기 때문에 6주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10명 중에 7명, 저희 동기 10명 중에 7명이 전환이 됐고 나머지 3명이 안 됐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저였던 거예요. 정말 그때 좌절감은 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렇지만 그날 되게 힘들었죠. 힘들어서 정말 계속 술을 진탕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자 해서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 아침에 그냥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숙취에 쩔은 그 걸음으로 그 도서관으로 향했던 저의 그 모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번에 국민일보를 붙었던 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생분도 정말로 제가 그 서울경제를 최종 불합격, 왜냐면 제가 면접 코칭을 해드리는 날 서울경제에서 이제 최종 합격 연락을 돌리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미 연락이 돌았다라는 말이 다 돌았어요. 왜냐면 저도 서울경제 출신이지만 그 전화를 받을 때 기분이 진짜 좋긴 좋아요. 최종 합격하셨는데 등록하실 거냐, 오실 거냐 라는 말을 하는데, 그 확인과 체크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쾌감은 저는 당시에 이제 서울경제 면접 보고 나서 잠깐 지방 본가에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방 본가에 내려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고 근데 그 전화가 돌았다는 거죠. 돌았는데 그 학생은 그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학생이 제가 볼 때 제가 관리하고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단연코 실력은 탑급이었어요. 정말로 어떤 시사 이슈에 대한 팔로업이 잘 되어 있고 정말로 어떤 스피치 연습도 저희가 많이 시켜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지원자, 다른 서울경제 최종 면접에 온 그 어떤 지원자들보다도 훨씬 더 말은 잘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면접을 잘 봤을 것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저도 아이러니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같이 그때 당시에 분석을 해봤죠. 분석을 했고 제가 피드백을 또 드렸고 근데 어쨌든가 그 최종 합격의 슬픔을 못 이기시고 제 앞에서 눈물을 막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상실감과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게 하지만 우리에겐 국민일보가 남아있다. 그때 그 교육생님이 국민일보 최종 면접을 하루인가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생님이 대박인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서울경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건데 그 다음날 국민일보 최종 면접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붙어내신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의 멘탈리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취업 준비, 취준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지지부진하고 정말로 내가 잘 될까?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비로소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내가 최종 합격을 했을 때 여러분은 상당한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수능을 봐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한번 가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크잖아요. 수능 시험장에 가서 내가 그 전 국민들의 그죠? 지지와 염원 그죠? 그런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외신에서 집중하는 거 알죠? 수능 시험은 항공기가 못 떠요. 그 영어 듣기 평가 때문에 항공기가 못 뜨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시험 때문에 무슨 비행기가 못 떠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큰 시험이잖아요. 온 언론의 도배가 되고 전날부터 그죠? 온 언론의 도배가 되고 정말로 전 국민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시험 아닙니까? 정말로 뭐 연예인들, 뭐 유명 셀럽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능 시험장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고 그런 뭔가 행사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거의 모든 미용실에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수험생 할인을 해주고 그죠? 각종 기관에서 수험생 할인을 해주고 영화관에서 수험생 할인을 해주고 그런 시험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그런 시험 못 볼 거예요. 전 국민이 그렇게 전 국민적인 지지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시험은 여러분 못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과 압박감과 중압감도 커요. 저는 사실 저도 수능 시험장에 걸어 들어갈 때 막 후배들이 막 응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앞에서. 근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약간. 네, 울컥했고 뭔가 후배들이 저는 약간 그 눈물을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후배들의 눈을 못 마주쳤어요. 못 마주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데 어떤 후배가 저한테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한 움큼 쥐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눈물이 정말 핑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와 내가 이 시험을 정말 무섭죠. 두렵죠. 왜냐면 어느 실력자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수능 시험이 안 떨릴까요? 누구나 떨려요. 당연히 떨리는 건데 저는 어떻게 그때 딱 그 후배가 제 주머니에 딱 그런 걸 넣어줬을 때 저는 정말 그때 약간 제가 어른이 되는구나. 내가 이 시험을 보고 나오면 어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이런 지지와 응원과 성원과 사랑과 그죠? 근데 마침내 내가 이 시험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치르고 이겨내고 나올 수 있다. 정말 수능 시험도 외롭거든요. 수능 시험 심지어 혼자 보잖아요. 보통 물론 친구랑 운 좋게 같은 교실에 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모르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냥 혼자 보는 게 수능 시험이잖아요. 그냥 부정행위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로 그 교실 속에서 나밖에 없었고 여러분 그죠? 여러분 혼자 시험 쳤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형 동생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혼자서 그 국어, 수학, 영어 그죠? 다 탐구까지 심지어 제2외국어까지 여러분이 그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저녁 5시, 6시에 나오는 정말로 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런 긴 시험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먹고 시험 치는데 시험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실 물론 뭐 국가고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그죠? 그런 시험이 있겠지만 수능만큼은 또 그 분위기가 수능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변호사 시험 아르바이트 감독 뭐 시험 감독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변호사 시험도 수능만큼의 압박감과 중압감은 아닙니다. 진짜 그 수능은 그 교문을 끝내 떠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그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우리 아들 딸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한번 치고 안 치고가 정말로 저는 그 학생의 어떤 성장의 여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걸 내가 혼자서 오롯이 들어가서 정말 나 혼자서 그것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학생은,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 학생은 사실 사회로 나갔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인재와 제목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포텐셜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인재라는 거죠. 사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다, 인재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그게 하나의 어떤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잘 받은 학생이, 왜냐하면 그게 워낙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잘 본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스카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수능 시험을 다 치셨을 거예요. 물론 안 쳤던,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가서 수능을 안 봤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다 수능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수능 봤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가 바로 수능이었을 거예요. 그 수능을 봤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확실히, 그죠? 특히나 지금 저희 교육생님 중에서 학벌이 좋으신 분도 많잖아요. 수능 잘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그죠? 그렇지만 그런 압박감과 중압감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마찬가지 언론고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은 수능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볼 때 무수히 많고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은 딱 한 방이잖아요. 근데 언론고시는 내가 서울경제 떨어지면 국민일보 가면 되죠. 국민일보 떨어지면 세계일보 가면 되죠. 그죠? 세계일보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가면 되죠.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과 압박감, 중압감은 수능에 비해 훨씬 낮잖아요. 이 시험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만큼 그 수능이라는 그 전국민적으로 전국민적으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내가 얼마나 강인한 멘탈리티를 가져야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잘 본 학생들 보면은, 저 학생들은 분명히, 물론 아직까지 성공을 담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언론고시를 볼 때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들도 여러분이 결국에 보세요. 이 학생 보세요. 저는 이 학생이 정말 너무너무 기특한 게, 그때 제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릴 때면 저는 정말 약간 좀 힘들었던 게, 이 학생이 내일 당장 국민일보 최종 면접을 보는데 서울경제 최종 면접이 하필 오늘 발표가 난 거예요. 전화가 안 하고 안 온 거예요. 그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이 학생이 그냥 진짜 자포자기 해버리면 어떡하지? 에이, 될 대로 되라. 나 국민일보 그냥 안 보러 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 학생은 다행히, 물론 제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멘탈을 잡아줬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그걸 이겨낸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본인이 못 받아들이면 끝인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였고 다시 중심을 잡고 툭툭 털고, 저 내일 국민일보 면접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실 저는 이 학생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학생 무조건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학생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수험생활 하다 보면, 언론고시 준비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다사다난한 일이 있고 힘들잖아요. 또 서류 합격도 했다가 떨어졌다가, 서합을 했는데 필합에서 떨어지고, 필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정말로 많은 다사다난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꺾마 열풍이 왜 부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열망과 마음이에요. 끝까지 그 학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국민일보에 최종 합격하신 그 교육생님은 서울경제 최종 불합격 통보를 오늘 받았는데 내일 국민일보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실력도 중요해요. 물론 서류, 필기, 논술, 작문, 종합교양, 그리고 면접,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취업 준비의 과정이 여러분이 한층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좋아, 떨어졌어, 좋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죠. 상처가 났어요. 하지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강인한 멘탈리티를 가진 학생이
성공을 하고 취업을 하고 좋은 기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언론사들이 그런 것까지 다 보겠냐마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러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상당히 성숙하게 돼요. 상당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도 내는 거라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강인한 멘탈리티를 가진, 정말로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취업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취준생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그러한 좋은 멘탈리티, 강인한 멘탈리티를 가진, 정말로 어른스럽고 성숙한 멘탈리티를 가진 그러한 좋은 사람이 못 될 경우에는 애석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본질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될 이유나 핑계는 있겠죠. 안 되는 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하세요. 정말 내가 나를 한번 감동시켜보세요. 제가 그날 채용 연경 인턴을 떨어지고 정말 펑펑 울면서 소주를 마시던 그날 만약에 제가 푹 주저앉아서 그 슬럼프가 길게 갔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 내가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힐 수는 없다.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일어나서 그 숙취했던 상태로 정말로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엉망같이 무거운 이 발걸음을, 정말로 무거운 이 발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도서관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책가방을 다시 들여, 왜냐면 기자생활 저는 인턴을 6주 동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책가방은 그대로 있었겠죠. 그 책가방을 다시 점점 꺼내가지고, 그죠? 다시 그 추운 날 숙취에 쩔어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모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겠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강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소에서 많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멘탈리티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 특집으로 좀 촬영을 해드렸고, 사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를 찍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께 이러한 동기부여 영상을 찍어드리는 것도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는 이것으로 대체를 할 건데,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꿈과 목표 이제 이뤄낼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상반기가 되면 2월달이 되고 3월달이 되면 언론사들은 채용 공고를 띄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그 서울경제에서 최종 불합격을 하고 국민일보, 또 근데 그 학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냐면 조선일보도 최종 불합격을 하셨어요. 조선일보도 최종 면접까지 가셨거든요. 사실은 서류 붙고 필기 붙고 실무 면접 통과하고 최종까지 임원 면접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고배를 맞았어요. 거기서도 낙방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학생이 정말로 좌절감과 상실감에 저랑 상담 전화를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그 학생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과정이다, 과정. 과정입니다, 과정. 결국 여러분이 교육생님이 마침내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 최종 불합격의 상처와 아픔들은 교육생님에게 그냥 한번 떠올렸을 때, 그래,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참 대견스럽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과정, 그렇게 과정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제 최종 불합격,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언시생들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으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제가 그 고통과 슬픔을 감히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 바라건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학생들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명의 사례를 더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한국일보에 채용 연계형 인턴을 하시려고 이제 지원을 하셨던 저희 교육생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생님도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못 하셨죠. 그러니까 불합격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한국일보를 너무 가고 싶어 했고 그 불합격의 아픔이 너무 크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도 약간 울먹거리면서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과정이다. 결국 교육생님이 한국일보도 좋지만 더 좋은 언론사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하시더라고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학생 이번에 지금 MBC 최종 합격하셨어요. MBC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성공을 하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거머쥐는 학생들은 항상 한 번에 미끄러짐과 아픔은 있어요. 그것까지도 뭔가 테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큰 틀의 취준에서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전교가 있다고는 그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내 인생 자체로의 테스트. 그냥 탄탄대로로 간 학생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학생은 저는 적어도 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분명히 한 번에 미끄러짐이 생겨요. 한 번의 좌절과 상실의 그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 순간에 그 좌절과 상실에 잡아먹히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본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나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최종 합격증을 거머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미끄러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이 사례들은 정말 100% 실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지원하겠어요? 100% 실하니까 제 말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 연구소에 있는 교육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언니생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탈리티가 너무 힘들다, 도저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세요. 제가 항상 학생들의 어떤 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다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신년이고 새해가 밝은 만큼 여러분들께 좀 덕담을 해드리고 싶었고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기사를 오늘 설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강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겹고 뭔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준생, 수험생, 이 언시생 시절을 조금이나마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동기부여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저희 연구소와 함께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한번 달려나가는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